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만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시간입니다. 115번째 시간이고요. 이 전주에도 많은 댓글, 소중한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거북이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계면년 사주에서 용의 신이 작은 쇠이고 이 사주는 식신인 나무가 부담스러운 존재이고 재인 불도 통관이 안되고 수와 대립이 되어 제복이 없다고 통변함은 맞나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 알아맞히기 51번째 이 사주 카피라이트에 잘 맞을까요? 라는 사주를 보시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바로 재물을 볼 때 사주의 재성이나 또 식상만 보고 통변을 하면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빠르겠죠?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계면년 정사월 개축일 갑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보면은 일간이 내편부터 보게 되면 일간이 개수죠. 작은 물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인데 나와 있는 거는 개수 작은 물 뿐이죠. 그 다음에 지장간의 축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 사완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인데 나와 있는 거는 개수 뿐이다는 얘기죠. 반면에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묘목 작은 나무, 간목, 인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정화사와 작은 불, 큰 불, 축토 작은 흙까지 상당히 상대편의 세력이 강하죠. 내 편이라고는 개수 하나뿐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지장간에 있고 그러니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죠? 용신은 축토 안에 신금 정도로 봐줘야 되겠죠. 개수는 묘목에게 생해버리고 너무 멀어서 용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축토 안에 신금이 되는 사주가 되고 운에서도 작은 쇠가 와서 금생수를 해줄 때 좋다고 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재물운을 볼 때 어떤가요? 일단 재성을 보죠. 그 다음에 사주의 파워,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사주가 강해야 이 재성을 질 수 있는 파워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정화사화가 재성이죠. 어떤가요? 이 사주는 약해가지고 이 재성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재물운이 약하다. 다음에 식상도 있죠. 식상도 의식주니까 재물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재물운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내 힘을 쏙 빼가는 나무가 아주 부담이 되는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 역시 식상도 질 수 있는 힘이 약하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재성이나 식상이 모두 부담이 되니 재물운이 매우 약한 사주입니다 라고 통변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맞는 얘기다는 얘기죠. 사주에 이렇게 재성이 너무 식상이나 재성이 강해가지고 본인이 질 수 없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주다 보니까 재물운이 약합니다 라고 통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물운을 볼 때 그냥 재성이나 식상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사주에는 그릇이 많아요. 공부 그릇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기능 그릇도 있을 것이고 재물 그릇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운을 볼 때는 현대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은 큰 돈을 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의 재물복을 볼 때 재성을 본다든가 식상, 의식주를 본다든가 그거는 맞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의 다른 그릇이 재물운을 보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재성과 식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주지만은 사주에 일단 식상이 발달되어 있네요. 식상은 예기죠. 예기능 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개축이 이게 뭔가요? 백호죠. 백호살 역시 도구를 사용하는 또는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고 축토가 뭔가요? 이게 화개살이죠. 그 다음에 묘목, 그 다음에 개수, 정화, 개수 이거 모두 도화살이죠.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예기 쪽으로 상당히 발달된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에 또 음기운도 강하죠. 이렇게 음기운이 강하고
이런 것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식상발달, 그 다음에 백꽃살, 그 다음에 화개살, 도화살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음기운 강한 거에서 얘기 쪽 아트적인 감각이 상당히 발달된 사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재물을 벌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변할 때 제 재물운이 어떤가요? 예, 사주 속에 예 기능이 상당히 발달됐네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 발달된 아트적인 감각을 살려서 예기 쪽으로 직업을 가지시면은 그쪽으로 재물을 꽤 질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라는 통변이 제대로 된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재물을 질 수 있는, 식상을 질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그래서 재물운이 약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사주는 카피라이터로 상당히 발전을 했던 자기의 아트적인 감각을 살렸던 사주로 그걸로 재물을 꽤 갖고 가는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물을 물어볼 때 사주에 있는 재성이나 식상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주 속에 들어있는 특성적인 그릇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꼭 파간 다음에 재물을 말씀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송현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주에서 해묘미로 인성국을 이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사주약이 176번째 흑기운의 직업과 이 직업을 가지면 큰 발전이 되는 사주팔자를 보시고 댓글을 주셨다는 얘기죠. 해묘미 목국이 성립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합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그런 댓글이 많죠. 송현님이 올려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주 공부에 도움이 돼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김인년, 정묘월, 병자일, 계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사주 형국을 간단히 파악해보면 일간이 병화, 큰 불이죠. 불의 내편은 인성인 나무와 그 다음에 비겁인 불이 내편이 되겠죠. 나와 있는 거는 정화 작은 불, 묘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식상, 재성, 관성인데 식상은 기토, 미토, 기토 이렇게 있고 재성은 안 보이고 관성인 물기운, 자수와 해수, 큰물, 작은물까지 있네요. 이렇게 되면 내 힘을 빼간 오행이 세력이 강하니까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가 됐죠. 자, 그런 형국인데 여기에 보면 해수, 묘목, 미토가 보입니다. 이게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진지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루어지려면 해수 안에 간목이 힘을 받아야 되고 미토 안에 을목이 힘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죠. 묘목이야 나무니까. 자, 그런지 보자고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뭔가요? 흙기운도 제법 있죠. 기토, 미토. 그러나 작은 흙이다 보니까 이 물기운이 있죠. 해수와 자수, 큰물, 작은물이 합쳐져서 상당한 물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미토, 기토 이 흙들이 물기운을 맡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흙기운보다는 물기운이 강한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국인데 해묘미 목국이 되려면 해수가 간목이 상당히 발달돼야 되는데 물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죠. 물이 가장 이 사주에 강한 오행인데 구태여 다른 오행인 나무로 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묘월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이 사주에서는 대장인데 다른 오행으로 변할 이유가 없어서 합을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나무로. 그 다음에 미토를 보자고요. 미토 안에 을목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은 바로 기토, 네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흙에 네 뿌리가 있는데 나무로 구태여 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화생토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흙의 힘도 있는데 흙이 나무로 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합이 되는지 보면은 이 글자로만 읽지 말고 그 합이 되는 오행이 세력이 어떤지를 잘 봐서 합이 되는지 이렇게 가장 강한 오행이 물로 잡혀 있으면 물이 나무로 변할 이유 없고 흙 역시 나무로 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토가 있기 때문에 내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글자로만 해면이 있지 목국은 형성되지 않고 온전히 관성인 물기운이 장악한 사주가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병화가 꺼지게 생겼는데 이 흙들이 고군분투 작은 흙들이 고군분투
이 물을 막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렸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해묘미 목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전주에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가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이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